여러분 안녕하세요. 자, 이번 시간에는 설계하는 목수에 문의 남겨주신 사항에 대한 답변 영상입니다. 김동선님께서 문의를 남겨주셨고요. 자, 벽체를 편집하는 방법 일단 물어보셨는데, 이 벽체가 하나는 이렇게 기울어져 있고 이렇게 수직으로 서 있는 벽체인데, 이 두 벽에 연결되는 모서리 끝에 대해서, 자, 이 부분이 안 되신다는 말씀이시죠? 자, 이 부분에 대해서 한번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첨부해 주신 파일을 열었는데요. 자, 요거 말고 제가 간단하게 벽을 그려서 설명을 드릴게요. 이 부분은 크게 어렵진 않습니다. 자, 단일 적층벽을 선택을 할게요. 두께 300짜리 단일 적층벽입니다. 자, 연결이 될 때 지금 첨부해 주신 요 이미지의 캐드 파일 보시면은 요 두 벽이 만나는 요 안쪽 모서리가 완전히 예각으로 만나는 게 아니고 짧게 이렇게 두께가 있습니다. 자, 이런 경우, 자, 무슨 얘기냐면요. 자, 벽의 시작점을 찍고요. 자, 각도를 예를 들어서 내가 원하는 각도가 있다면은 바로 각도를 입력하는 게 아니라 지금 마우스 끝에 길이와 경사각이 요게 값이 바뀌는 게 보이시죠? 자, 탭 키를 눌러서 요 값을 입력을 해줄 수가 있습니다. 경사각 45도 해볼게요. 엔터. 그러면은 길이가 늘어나고 줄어드는데 내가 지정한 경사각에 의해서 그 경사각 방향으로만 늘어나고 줄어듭니다. 보이시죠? 자, 그 다음에 원하는 값이 있다면은 그 다음에 값을 바로 탭키 안 누릅니다. 엔터해서 입력을 할 수가 있고요. 자, 이때 바로 이렇게 예각으로 떨어지는 게 아니라 자, 조금이라도 여기 이렇게 진행되는 요 방향이 있을 겁니다. 여기 첨부해 주신 도면 이미지에서는 제가 봤을 때는 한 50 미만의 값으로 값이 들어가 있는 것 같아요. 자, 우리 50 한번 넣어 볼게요. 자, 그러면은 짧게 이렇게 벽이 들어가 있고요. 그 다음에 수직 방향으로 벽을 이렇게 그려서 종료를 해보겠습니다. 자, 이렇게 그리게 되면은 이렇게 벽 끝부분이, 여기 벽이 짧은 게 하나 더 있으니까요. 이 벽에 의해서 이런 식으로 연결이 진행이 됩니다. 자, 그런데 이런 경우도 있을 수 있겠죠. 만약에 45도로 고정시켜 놓을게요. 임의로, 그리고 바로 이렇게 수평 방향으로 지나가는 벽이 없이 곧바로 이렇게 수직 방향으로 벽이 진행이 된다면은 요 끝점은 이렇게 될 겁니다. 아마 이렇게 시도를 하셨을 거라고 예상이 돼요. 그러면은 이 끈 모서리에 대해서 이렇게 뾰족한 예각이 남아 있으니까 이렇게 평평하게 편집을 할 수가 없으셨겠죠. 그죠? 이렇게 하면은 요렇게밖에 형태가 안 나왔을 겁니다. 하지만 벽은 요 윤곽에 대해서 수정을 할 수 있는, 여기 벽을 선택을 했을 때 이런 적층 모드를 쓸 수가 있어요. 자, 이 적층 모드는 여러 개의 적층으로 구성되어 있는 벽에 적층을 이동을 할 때 사용을 하게 되는데, 하나의 단일 적층이라고 하더라도 이거 사용할 수가 있습니다. 자, 이거 눌러볼게요. 자, 일단 누르면 형태가 이런 식으로 바뀝니다. 이렇게 바뀌었을 때 벽의 윤곽을 수정을 할 수가 있게 되는데요. 자, 우리는 일단은 가이드 선을 하나 그려놓고 할게요. 자, 선에서 선도구 선택하시고 방향 지정합니다. 자, 수평 방향으로 이렇게 임의의 선을 그렸고요. 이렇게 그렸습니다. 그리고 여기서 끝나면 안 되고 간격 띄우기 해서 위로 300 정도 띄워줄게요. 여기 선에 맞춰서 벽의 형태를 편집을 하겠습니다. 자, 벽을 선택하고 적층 모드. 자, 점이 나타나죠. 이 점을 추가할 수가 있어요. 점에서 선택하는 게 아니라 요 선, 점선으로 파랗게 나타나는 이 부분에서 클릭하게 되면 매듭 삽입이라고 나타납니다. 누를게요. 자, 여기 교차 부분에서 클릭해서 매듭 삽입됐죠. 자, 그리고 요 매듭은 내려주는 겁니다. 매듭 이동. 자, 아래쪽으로 그대로. 자, 그러면은 두 벽이 연결되는 요 모서리가 편집된 모습으로 나타납니다. 이 두 방법 중에 하나를 사용하시기 바랍니다. 자, 이번에는 두 번째 문의 주신 지붕 만들기에 대한 내용인데요. 여기 첨부해 주신 이미지처럼 지붕을 만들고 싶다고 하셨고요. 그 첨부 파일을 여기 남겨주셨습니다. 자, 그 파일을 열어봤는데 요 전체적인 벽의 윤곽, 여기에 맞춰서 지금 첨부해 주신 그 이미지대로, 자, 메인 박공이 있고요. 요 큰 부분을 메인 박공이라고 할게요. 그리고 옆에 좀 작은 서브 박공이라고 할게요. 요 서브 지붕이 있는데요. 자, 문제는 이 지붕 두 개가 용마루 높이가 다릅니다. 그죠? 용마루 높이가 다르지만 요 모서리에서 만나고 있어요. 지붕이 연결되고 있죠. 그리고 여기는 이렇게 움푹 들어가 있고 돌출된 요 지붕 부분이 있습니다. 자, 이 부분을 한번 작성을 해볼게요. 자, 일단은 이 집이
요 벽이 제가 먼저 살펴봤는데 요 나란하지가 않아요. 이 두 개의 벽을 컨트롤을 눌러서 같이 선택을 했을 때 이 두 벽이 나란하다면은 요 벽 간격 마커가 나타나야 됩니다. 자, 무슨 얘기냐 하면 벽을 그렸을 때 자, 요 벽에 대해서 복제 이동할게요. 자, 이 벽은 수평 방향으로 두 개가 나란하겠죠. 첫 번째 선택하고 두 번째 컨트롤 누른 다음에 선택하게 되면은 나란한 벽은 이 사이에 간격이 마커가 나타납니다. 간격 마커가 나타나요. 자, 그런데 끝점 이동해서 조금 이렇게 이동을 했어요. 자, 이렇게 서로 평행하지 않은, 나란하지 않은 벽은 컨트롤 누르고 같이 선택을 해도 간격 마커가 나타나지 않습니다. 이해되셨죠? 자, 요 벽을 한번 선택해 볼까요? 이 벽하고 이 벽은 나란하네요. 근데 이 벽하고 이 벽은 나란하지가 않습니다. 자, 그리고 요 부분 지금 가까이서 보면요, 벽도 떨어져 있어요. 이런 부분 벽을 다시 한번 점검해 보시기 바랍니다. 여기 인슐레이션 적층 방향이 요 안쪽으로 이렇게 들어갔는데, 이렇게 되면은 뭐 어떤 의도가 있으신지 모르겠지만 여기 이런데 문제 생기죠? 이런데 문제 생기죠? 네. 이런 부분을 열교라고 하나요? 이제 열이 여기 차단이 안 될 겁니다. 뭐 이 부분은 벽의 방향을 뒤집어서 표현하면 더 나을 것 같은데 제가 설계하신 의도를 모르기 때문에 자, 이 부분은 방법적인 것만 알려드릴게요. 자, 벽에서 오른쪽 마우스 버튼 누르시면은 방향이라고 있습니다. 자, 적층 방향에 대해서 미러 거울을 하게 되면 자, 동일한 위치에서 자, 여기 인슐레이션 방향이 바깥쪽으로 이렇게 넘어갑니다. 이제 좀 자연스럽죠? 그 다음에 요 벽과 요 벽을 다시 한번 연결을 해줘야 됩니다. 벽 연결해서 L 연결. 자, 이렇게 연결이 됐는데 이 벽은 어떻게 연결할까요? 자, 이거는 T 연결로 연결합니다. 요 벽, 요 벽. 자, 이런 식으로 표현이 되는 게 맞지 않을까 싶어요. 이런 부분은 참고를 하시고요. 자, 일단 지붕으로 다시 돌아와서요. 자, 이 지붕을 작성하기 위해서 윤곽선을 선으로 일단 가이드로 잡아 놓도록 하겠습니다. 자, 드래프팅 메뉴에 들어가서 간격 띄우기 선택을 하면요. 간격 띄우기는 선만 선택할 수 있는 게 아니라 벽에도 벽선이 있잖아요. 벽의 선으로부터도 이렇게 간격 띄우기 할 수 있습니다. 자, 이렇게 나란한 선을 일단 하나 뽑아 놓고요. 자, 이 선의 색상을 붉은색으로 변경하겠습니다. 그리고 끝점에서 길이 변경해서 조금 길게 이렇게 뽑아 줄게요. 자, 이 선에 대해서 다시 간격 띄우기 해서 요 벽선에 맞춰 주고요. 한 번 더 간격 띄우기 해서 여기까지 맞춰 주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요 선으로부터 90도 정확하게 회전이 되면은 요 직교되는 요 벽에 가이드를 그릴 수가 있겠죠. 자, 선을 선택하시고 끝에 보시면 이렇게 회전하는 모양의 회전 마커가 있습니다. 자, 요거 누르시면은 자, 요런 거 기준으로부터 회전, 기준으로부터 땡땡에서 복사본 회전 요거 선택합니다. 자, 회전의 시작점 여기 모서리로 찍으시고 0도. 자, 이제 회전이 되죠. 자, 회전이 진행이 될 때 자, 이렇게 방향을 지정을 해주시고 바로 각도를 입력을 하는 게 아니라 여기 풍선 도움말에 나타나는 요 각도 자, 탭키로 이동을 해서 경사가 90도 엔터, 그리고 이렇게 고정이 된 걸 확인을 한 다음에 종료점을 클릭을 합니다. 자, 여기서 직교 방향으로 정확하게 이렇게 선이 회전이 됐고요. 자, 끝선에서 길이 변경 이렇게 교차를 좀 시켜줄게요. 자, 그 다음에 이 선에서 간격 띄우기 요 벽까지 이렇게 간격 띄우기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요거는 삭제를 하고요. 요 옆에 있는 요 벽 여기 자, 이 부분도 간격 띄우기 해서 벽선으로부터 선을 하나 뽑아 놓겠습니다. 그리고 길이를 끝점에서 길이 변경해서 조금 이렇게 크게 변경하고요. 선의 색상을 초록색으로 변경을 해 놓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요 선에 대해서 간격 띄우기 해서 이렇게 가이드 한 번 더 방금 했죠. 자, 이 회전 마커에서 땡땡에서 복사본 회전 시작점 시작각 회전 90도 정확하게 입력하면 좋겠죠. 클릭합니다. 자, 그 다음에 간격 띄우기 다시 해서 요 메인 박공과의 교차선까지 이렇게 이동을 합니다. 자, 이건 필요 없겠죠. 자, 그런데 자, 이 부분이 문제입니다. 이 부분 보면은 여기서 벽은 여기서 만나지만 지붕은 보면은 이렇게 만나지 않죠. 자, 지금 보면은 첨부 이미지에
이렇게 만나고 있는데 요 메인 박공이 살짝 요 서브 벽 쪽으로 조금 이렇게 가 있는 모습 보이시죠? 분명히 앞으로 어느 정도 돌출돼서 여기서 만날 겁니다. 자, 간격 띄우기 해서요. 여기까지. 그죠? 여기서 만나겠죠? 그래야 이렇게 각이 진행이 되겠죠. 그 지붕이. 자, 요거는 삭제를 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요만큼 튀어나오는 벽, 요 벽만큼도 지붕이 돌출이 될 겁니다. 간격 띄우기 해서요. 자, 여기 가이드를 뽑아 놓겠습니다. 자, 요거는 색깔을 좀 다르게 주겠습니다. 회색으로 지정을 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 선들을 조금 복잡하니까 벽하고 같이 있어서 혼란스러우니까 조금 옮겨 놓고 일단 생성을 해 볼게요. 자, 선에서 오른쪽 마우스 버튼 선택, 유사 개체 선택. 그러면은 같은 선의 속성을 가지는 모든 개체가 선택이 되고요. 자, 여기서 복제 이동하겠습니다. 그리고 아래쪽으로 이렇게 복제 이동 해 놓을게요. 자, 3D선 안 보이죠? 선이니까요. 자, 요 선들 좀 정리 좀 할게요. 선을 선택하시고 끝점에서 L 연결 할 수 있습니다. L 연결로 모서리 이렇게 지붕의 윤곽을 좀 이렇게 다듬어 놓겠습니다. 헷갈리니까요, 그죠? 자, 그리고 요 선은 마지막에 사용할 선이기 때문에 따로 편집하지 않고 그대로 두겠습니다. 자, 일단은 빨간색 선 부분이 메인 박공, 요 초록색이 이제 서브 박공이 될 텐데요. 지붕에서 지붕 모양 열린 박공 선택합니다. 자, 그리고 지붕의 종류는 단순 지붕 선택할게요. 요 스타일은 다 있으시니까요. 단순 지붕 선택하시고, 자, 처마 방향으로 일단 2점, 다음 점 이렇게 찍어서 박공 지붕을 일단 생성을 합니다. 자, 그 다음에 요 박공 지붕에 속성 들어가서요. 자, 처마 돌출. 지금 보면은 이 지붕의 끝이 벽의 끝에 딱 떨어져 있어요. 벽으로부터 나오는 처마가 없죠. 그렇기 때문에 처마 돌출 값을 0으로 변경을 하겠습니다. 갱신하기. 자, 그 다음에 이 지붕 내부의 부재들은 꺼주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붕 기와 들어가서 지붕 마루, 지붕 꿀. 지금 보면 용마루 기와가 이렇게 표시가 되어 있는데 이거 꺼줄게요. 갱신하기 하면 이거 없어집니다. 자, 그 다음 물매와 지붕 형태에서 지붕 물매를 좀 조정해 줄게요. 자, 지금 내가 선택한 이 지붕 면에 대해서 물매 값을 여기서 지정을 할 수가 있는데 이 물매의 단위를 눌러서 변경을 할 수 있어요. 각도, 기울기 %, 그 다음에 가로, 세로 비율, 여기 분모, 분자로 입력을 할 수 있도록 나타납니다. 자, 여기에서 10분의 4 물매 입력을 할게요. 제가 임의로 그냥 이 값은 넣은 겁니다. 그리고 모든 지붕면 물매 체크하시고 갱신하기. 양쪽 내가 선택하지 않은 지붕면도 같이 물매가 동일하게 이렇게 편집이 됩니다. 자, 확인할게요. 자, 여기에 지붕이 이렇게 윤곽에 맞춰서 생성이 됐고요. 3D에서 보면 요 부분이죠. 자, 그 다음에 요 부분, 요 초록색 가이드 선 부분에도 똑같이 그려줄 텐데 여기서 이미 뭐 지붕의 용마루를 해제한다든지 그리고 지붕 처마를 0으로 바꾼다든지 물매를 변경을 한다든지 이런 속성을 바꿨기 때문에 이 바꾼 속성의 지붕과 똑같은 지붕을 그리기 위해서 오른쪽 마우스 버튼 유사 개체 생성합니다. 그리고 지붕의 윤곽선을 이 초록색 가이드선 따라서 그릴게요. 자, 그러면은 기본적으로 박공 지붕 명령어로 그린 게 아니기 때문에 미리 보기 보면은 이렇게 모임 지붕 형태로 나타납니다. 나머지 설정은 모두 똑같아요. 자, 물매와 지붕 형태 가서 요 양쪽 끝을 박공으로 바꿔주면 되죠. 박공 선택하고 갱신하기. 지붕면 선택하고 박공 끝 갱신하기. 됐죠? 자, 확인하겠습니다. 자, 그러면은 일단 지붕은 이렇게 생성이 됐습니다. 두 개가 동일한 물매를 가지고 있지만 용마루 높이가 서로 다르기 때문에 그죠? 만나지 않고 있죠. 자, 그래서 요 서브 박공은 조금 더 경사를 수정을 해줘야 됩니다. 요 용마루가 여기 메인 박공과 만나도록 물매가 조금 더 추가가 돼야겠죠. 요 각도를 그런데 알기 위해서 그냥 눈으로 봐서는 알 수가 없잖아요. 그죠? 한번 수치로 찾아보겠습니다. 자, 문서화 부분에 가서 단면에서 단면 지정 바로 확인할게요. 그리고 두 점을 요 서브 박공 방향으로 나란하게 그리고 방향은 이렇게 지정을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은 단면 창이 뜨는데 이 단면 창은 이거 단순한 2D가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기서 뭐 이동하거나 삭제하거나 편집을 하시면 안 돼요. 자, 요거를 근데 대신 복사해서 가지고 올 수는 있습니다.
자, 긁어서 컨트롤 C 눌렀습니다. 그리고 기준점 클릭을 하셔야지 요거 복제가 됐습니다. 기준점 요거 클릭 안 하시면 복제 안 돼요. 자, 다시 2D 평면으로 와서 컨트롤 V 해서 붙여넣기 합니다. 이렇게 복사해서 붙여넣은 거는 선택하면은 그냥 단순한 선 정보만 남기 때문에 요거는 얼마든지 편집을 하실 수가 있어요. 자, 요거는 다시 닫을게요. 자, 그리고 자, 요 메인 박공 부분의 경사를 한번 확인해 볼게요. 치수에 가서 각도에서 자, 요런 거 쓰면 되겠죠. 수평 각도. 그냥 각도는 내가 선택한 두 선 사이의 각도고, 수평 각도는 요 수평 기준선에 의해서 그 각도를 지정을 하게 됩니다. 수평 각도 선택을 하고요. 요거 메인 박공의 선을 클릭을 합니다. 이거 선택하나 이거 선택하나 똑같죠? 클릭하고, 자, 방향은 수평 방향을 기준으로 아래쪽인지 위쪽인지 요 방향은 지정을 해주셔야 됩니다. 자, 27.24 좀 이상하죠? 자, 요거 단위가 좀 이상하게 나오는 것 같은데 각도 속성에서 자, 포맷 변수 도분초 돼 있네요. 요거 10진법으로 바꾸시고요. 자, 소수점은 두째 자리까지 표시를 하겠습니다. 확인. 자, 그 다음에 다시 한번 각도 뽑아 볼게요. 수평 각도 방향 줘야 되겠죠? 자, 27.41도입니다. 속성에 들어가서 물매와 지붕 형태, 지붕면 하나 어떤 거라도 선택해 주세요. 자, 그 다음에 27.41도 그리고 모든 지붕면 경사 체크하시고요. 요 단위 각도입니다. 잘 확인하세요. 갱신하기. 그러면은 요 지붕 물매가 조금 더 이렇게 뾰족하게 수정됐습니다. 확인할게요. 자, 3D에서 보면은 이런 식으로 자, 이제 용마루 부분이 어쨌거나 요 메인 박공에 만나고 있는 것 같긴 합니다. 그죠? 자, 여기 겹쳐지는 부분, 요 부분을 정리를 좀 해줄게요. 자, 요 서브 박공에서 오른쪽 마우스 버튼 구멍 생성. 그 다음에 요 부분, 메인 박공과 겹쳐지는 부분은 좀 삭제를 해주겠습니다. 윤곽을 이렇게 클릭하면은 그 부분만큼 이렇게 지붕이 잘려서 편집이 됩니다. 자, 그런데 어쨌거나 여기 그 물매하고 이 물매는 이제 달라졌어요. 그렇기 때문에 가까이서 보게 되면은 이런 약간의 갭은 생깁니다. 이거는 어쩔 수가 없어요. 자, 만약에 이 갭이 이 물매가 좀 더 가파른 상태였다면은 이 좀 더 큰 갭으로 나타날 겁니다. 여기서 보여지는 이 갭은 이 지붕의 요 선, 지붕에서 여기 바닥에서 수직인 요 절단선, 요 두께가 달라진 거죠. 지붕 자체 두께는 아니죠, 그쵸? 근데 지붕 두께에 영향을 받아서 요 길이도 지정이 되기 때문에 만약에 이게 뭐 정 보기 싫다 그러면은 자, 두께를 조금 수정해 주시면 돼요. 지붕 속성에 들어가서 지붕 적층과 기하에 들어가시면은 지붕의 전체 두께는 요겁니다. 요거 두 개 합친 거예요. 요거 두 개 합쳐서 전체 두께가 200이 되는데 요 F값을 두께로 착각하시면 안 돼요. 요 F값에 대한 거는 벽과 지붕 끝과의 거리 관계입니다. 요거 아니고 요게 두께인데 여기서 값을 임의로 한 5mm만 줄여볼까요? 확인해 보겠습니다. 그러면은 조금 이렇게 갭이 줄어든 걸 볼 수는 있습니다. 그러면은 얘랑 지붕면 두께는 달라진다는 뜻인데 이게 시공 디테일에서는 어떻게 뭐 되는지는 모르겠습니다. 근데 이런 원리로 요 두께와 요 옆면 부분이 결정이 된다는 거, 그 부분 참조하시고요. 우리는 3D로 표현하기 위해서 일단 그 부분 조금 조정을 했습니다. 5mm 정도요. 자, 그 다음에 자, 이제 요 메인 박공에서 앞에 요만큼 돌출을 시켜줄 텐데요. 우리 돌출 시켜주기 위해서 이렇게 회색선 표시를 해놨죠. 자, 요 지붕을 선택을 하고 자, 지붕이 보면은 사실은 선이 두 개가 겹쳐져 있어요. 무슨 말이냐면은 자, 우리 맨 처음에 지붕 만들 때 지붕 처마의 값이 500으로 들어가 있었는데 이걸 0으로 변경을 했습니다. 자, 이거 100 조금만 100을 넣어볼게요. 확인. 자, 그러면은 100만큼 이렇게 돌출돼서 나타나는데 바깥쪽에 나타나는 요 실선하고 안쪽에 보여지는 요 점선, 요 원래 선 두 개가 겹쳐져 있어요. 이 안쪽에 보여지는 요 파란색 점선은 이 지붕의 물매가 시작되는 기준선이라고 볼 수가 있어요. 그리고 바깥쪽에 있는 요 실선은 처마 끝까지의 실제로 보여지는 지붕의 윤곽이라고 볼 수가 있거든요. 자, 그런데 이 처마의 거리, 처마 돌출 거리를 0으로 지정하게 되면은 요 윤곽 점선하고 요 실선하고 겹쳐져서 이게 그 지붕 윤곽을 다시 수정을 할 때 엉뚱한 게 수정이 될 수가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저 편집을 하기 위해서 다시 지붕
처마를 100 정도로 줬습니다. 자, 그런데 사실 이 부분은 처마가 필요 없기 때문에 간격 띄우기 해서 자, 이렇게 다시 편집을 해줄게요. 간격 띄우기, 간격 띄우기, 간격 띄우기. 자, 그리고 요 부분 이만큼 나와야 되잖아요. 그죠? 자, 이 처마 선에서 클릭하게 되면은 매듭 삽입할 수 있습니다. 교차선에서 매듭 삽입하시고, 요 부분은 간격 띄우기에서 다시 원래 상태로 이렇게 밀어주시고, 자, 이 부분은 간격 띄우기에서 여기 돌출을 요만큼 시켜주시면 되겠습니다. 3D에서 봤을 때 이런 식으로 이렇게 윤곽이 튀어나온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지붕의 형태가 다 완료가 됐는데 요거 그 벽 위로 한번 옮겨줘 볼게요. 자, 요거 컨트롤 추가 선택해서 같이 선택하시고, 자, 기준으로부터 이동 선택하시고요. 이동의 시작점, 요 똑같은 가이드선 끝선이 있으니까 요길 기준으로 할게요. 자, 요렇게 옮겨주신 다음에 자, 3D 갱신 한번 누르겠습니다. 그러면은 지붕에 의해서 여기 벽들이 정리돼서 잘라집니다. 요건 지붕 옵션에서 이게 벽을 자르는 옵션이 들어가 있기 때문이죠. 속성에서 투영 및 자르기, 같은 층에 혹은 모든 층에 벽 자르기 옵션이 들어가 있기 때문에 이렇게 벽이 수정이 됩니다. 자, 이렇게 조금 이제 영상이 좀 길어졌는데 이런 식으로 저는 한번 지붕을 구현을 해봤는데요. 제가 이제 드리는 답변이 항상 정답은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방법으로 생각해 볼 수가 있고, 혹시 더 좋은 아이디어가 있으시다면 한번 시도를 해보세요. 이제 지붕을 하나의 지붕에서 모든 면을 해결하려고 하지 마시고 좀 분할해서 따로따로 그려보고 교차되는 부분은 편집도 해보시고 이런 방법으로 응용해서 한번 표현을 해보시기 바랍니다. 자, 여기까지 답변 영상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